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북한이 방금 전에 주일 미군기지 타격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미사일 발사의 목적을 설명한 건데요. 지금 북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보다는 즉각적이고 강경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예측 가능성도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반응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상대는 오히려 더 겁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위기로 치닫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게임의 양상이 벌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종류의 위기에 익숙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익숙함과 이성적, 현실적 상황 판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미사일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이 이 어제 이제 발사했던 네 발의 그 탄도미사일이 주일 미군기지 그 타격 훈련의 일환으로 발사된 것이다. 그래서 오키나와를 타격하려고 그랬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오키나와 참 경치도 좋고 좋은 동네인데, 거기. 예.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제 북한이 쏜 게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른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그 저강도의 이제 도발이었지만은 이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과연 미국은 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좀 타진한 타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또 특이할 만한 것은 그 미국 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 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통해서 이에 그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야기되고 있는 이 사드 논란에 대해서 일단 뭐 좀 세기를 받겠다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한미일 3국은 또 이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이제 요청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아무튼 이 북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이 국제 관계가 상당히 좀 긴밀하게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예,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측 가능성 제가 얘기했는데 이 얼로 튈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네, 제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달 중 그러니까 3월 중으로 아마도 그 대북
이제 기본 정책의 이제 골격을 정책 기조 이제 세우지 않겠는가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과연 이제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국내 정치 얘기해봐야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말이에요. 탈당할 모양이다고요?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대표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번 주 중으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네, 오래전부터 그 탈당 결심을 해왔고 이번 주에 그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탈당을 사실상 이제 그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현재 그 전국을 만든 그 정치인의 그 한 명으로서 더 이상 그 무기력하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결심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김종인 전 대표 그 자신의 그 후원 계좌도 닫고 남아있는 후원금을 이제 그 자신과 가까운 이 측근 의원들에게 좀 입금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200만 원 정도씩 예. 지금 입금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탈당에 따른 그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을 염두에 그렇죠. 두고 지금 주변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김정인 전 대표고 탈당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 탄핵 이후의 그 상황을 보고 좀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개헌과 반패권을 기치로 해서 제3지대 그 새 결집에는 그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조기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이번 이 조기 대선 국면만을 염두에 둔 것이냐 아니면 이 대선 이후 포스트 대선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냐 이제 이런 점도 좀 주목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같죠?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탈당을 하면 당적을 잃게 돼 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예, 돼 있죠. 당적이 아니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원금을 정리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박영수 특검 어제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는 어제 그 직접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네. 전체 수사 발표 내용은 A4 용지 99쪽에 이르렀는데 이 발표는 한 15분 정도로 아주 압축적으로 좀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와 그 공모를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이 433억 원의 그 뇌물을 받은 피의자라고 밝혔고요. 이 최순실 씨가 그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 경영권 승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최 씨의 딸인 그 정유라 씨의 그 승마 훈련비, 미르와 그 K스포츠 재단,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통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그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문화예술계 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최순실 씨 등 그 비선 실세와 이 편파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인들이 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그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그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 박영수 특검은 어제 그 부족한 시간과 그 수사 대상자들의 그 비협조로 이 절반의 수사에 그쳤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다 이렇게 좀 머리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박 대통령 측 그 유영하 변호사 A4 용지 쉬운 한쪽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수사였고 짜맞추기 수사였다, 표적 수사였다 이러면서 특검의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예. 그다음에 특검 다시 이제 검찰 특수본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된 셈이죠. 예. 네, 지난해 그 본부장을 맡았던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역시 뭐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게 됐고요. 이 노승권 1차장이 그대로 이제 수사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계속 뭐 수사를 좀 이전에 했던 분들이 이제 그 이어가겠다 수사팀 이런 건데 이 수사팀은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특수 1부, 형사 8부, 첨단범죄수사 2부 이렇게 3개 부서 3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예. 이 특수 1부와 그 형사 8부는 이제 지난번 이 특별수사본부 때도 이제 주축으로 이제 수사에 그 참여를 했던 이런 부서들이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여기는 원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좀 기류가 다르죠. 친박과 비박들의 기류가 좀 상당히 다른데요. 친박들은 이제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정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올해 12월 20일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힘들 것 같다. 이 대선이 급격하게 치러진다고 해도 당원들이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대선을 좀 잘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한 달 안에 당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하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선거운동을 해서 임해야겠다는 비상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친박계들은 당연히 이 탄핵이 좀 기각될지 인용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냐.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탄핵 인용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토론회 있었죠.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 네. 이제 토론의 법칙, 제2의 법칙이 있죠. 토론은 하면 할수록 뜨거워진다. 감정적으로 좀 격렬해진다. 뭐 이런 건데요. 어제 굉장히 좀 온도가 좀 뜨거웠다고 하죠. 재벌 문제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맞섰고요. 사드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 문재인 안희정 이런 구도로 맞서는 구도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면서 준조세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 대기업의 법정 부담금까지 경감해 주자는 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이 10년의 힘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문단 중 다수가 재벌 기업의 사회이사 출신을 지적하면서 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기득권 대연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직격탄을 날렸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재벌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 기득권 해체를 요구하거나 이 기득권 타도 이런 식으로는 새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재벌기획의 취지를 설명을 했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 어제 발표했습니다. 자, 수많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해결하지도 못한 과제가 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을 한 모양인데요. 자, 법조인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어제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보도됐던 수사 내용을 좀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거는 없더라고요, 사실. 정리해서 발표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삼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요. 일국의 대통령이 했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파렴치한 수준의 좀 허탈하고 창피한 느낌도 들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 정치 특검의 허위, 태생부터 위헌적인 정치 특검의 허위 주장이다. 이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은? 부인하는 것은 그분들의 이제 권리지요. 그걸 적어도 법적으로 해야 탓할 수 없죠. 다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정말 행정부의 소반이니까 그에 걸맞는 우리가 어떤 품격이랄까요?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깨진 게 아쉽죠.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특검 자체를 국회에서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찬성해서 만들어놓은 법이었고 또 특검에 대한 정식 임명, 법을 공포하고 특검에 임명장을 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원초부터 잘못됐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그냥 그 지푸라기 잡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특검 수사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참고 사안일 뿐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관련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일 뿐이니까, 그 자료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자료를 가져다가 이제 그 증거로 삼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증거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특검 수사의 내용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가장 유력한 증거들이 됐죠.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증인도 불러다가 물어보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간은 특검 수사 내용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특검의 결론을 무조건 추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특검 수사가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 언제 결정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선고일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좀 발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뭐라고 하니까 이제 6일 후 아닌가요? 앞으로. 아니, 이게 좀 6일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 기각이 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인용이 됐을 경우에, 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한 이제 일종의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승복하고 불복하고 할 것이 없죠.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다시 그날 인용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것이고, 기각이 되면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였던 대통령의 상태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직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너무도 명백한 거여서 승복 불복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사법부의 판결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찬성하고 지지하든 반대하든 하는 것은 또 그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그건 또 국민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점에 대한 찬반 시비 등등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결정 자체는 불복하고 할 방법이 없죠. 다른 쿠데타를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인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일종의 파면당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청와대가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스스로 물러나고, 그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수사를 받든 뭐를 하든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땐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6일밖에 6일 길어야 6일 뒤로 다 왔는데 이제 와서 사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든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사가 이미 따라붙게 돼 있지요. 특검이 대통령 수사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다가 이제 그걸 못했는데, 그게 이제 검찰에 인계돼 있는 거니까 검찰 수사는 필연적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탄핵이든 자진 사퇴든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약간의 예우를 받고 말고 하는 건 물론 박근혜 대통령 본인한테는 그것도 큰 차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아니니까 수사는 대통령 때도 받을 수 있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탄핵이 되거나 자진 사퇴를 하거나 즉시 수사가 계속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될 수도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은 자진 사퇴든 탄핵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만일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로 상정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이 탄핵 심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 어떻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복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꼭 그렇다기보다도 예를 들면 친박단체라든지 이런 데 거센 저항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되면 차기 정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 대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 정통성도 또 이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이춘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만일에 그 탄핵이 인용되고 그에 대해서 그걸 불복이란 말을 아까 이제 법적 불복이 아니라 어쨌든 정치적으로 불복하는 사람들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국민 과반수라든가 뭐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이른바 그때 뭐라고 불렀나요? 태극기 집회 적합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도 상당수가 되지만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은 국민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탄핵 결정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니까 그것까지 무슨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도리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60일 이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 그거에 무슨 그것이 무산될 정도의 혼란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죠. 무산은 안 되겠지만 대선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 몇 사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우선 그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좀 더 사력 있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유력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의 몇 사람의 저희가 보기에는 도를 넘은 그 태극기 집회 나가서 하는 발언이라든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분들 때문에 앞으로 정치 일정이라든가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혼란으로 간다든가 저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은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요새 유행하는 힙합 이름을 지으셨다 그래요? MC 정배 맞습니까? 예? 일단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저도 대선을 뛰고 있는데 이제 여러모로 랩도 하세요? 이제 랩은 이번 기회에 좀 제가 맹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좀 들려주시죠. 아니 진짜로. 그런 살리는 아니고요. 쇼미더머니 딱 해가지고. 재밌는 말씀이고요. 아니 조금만 해주세요. 국민들에게 좀. 아니 연습을 하셨으면은 지금 이 방송에서 한번 보여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잘 안 돼요. 생각이 안 나는 상황에서. 아니 말씀 잘하시다가 되게 청취자 문자가 지금 쇄도하고 있답니다. 한번 들려달라고.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같이 하지요. 아니 제가 말해요. 너무 막 얼굴에 식은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시구나. 근데 참 경선룰 합의가 지금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국민의당. 저는 합의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말하면요. 항영 경선룰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 저를 포함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항영 적집반에서 이미 룰 싸움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해가 걸려 있어서 합의는 쉽지 않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이라는 것을 예. 후보들 자신이 뭐 합의를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네. 이왕이면은 합의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은 합의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 당에서 원칙에 맞게 정하면 될 일이죠.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당에서 합당하게 알겠습니다.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꼭 들려주셔야 돼요, 랩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김 사장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시합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Day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제약.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전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포 쪽으로 가는 길 금천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끝이 났지만 이 뒤쪽으로 금천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로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가 여파를 받아서 외곽 쪽으로 가는데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부근 일대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사고가 있는데요. 수서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입니다. 뒤쪽으로 복정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외곽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작업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전으로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밀리고 있는데 강변북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를 했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은 스스로 얘기를 했죠. 주일 미군 기지 타격 훈련 연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미군을 타격하는 연습 훈련을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말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어제 4발을 쐈고 그 중에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구역. 네. 예,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3발이 떨어졌는데 사실 지금 북한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쐈느냐는 아직까지는 좀 분석 중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종류를 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은 항상 발사 각도와 사거리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어제 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되지만은 이것은 얼마든지 발사의 각도를 조절하면은 예.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얼마든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키나와라든지 아니면 요코스카 항에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 이런 것을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본은 충분히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괌 기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정거리에 들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은 이제 앞으로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북한이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네네. 그죠? 근데 만약 거기 배라도 있었으면 그 배 위로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사건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지전으로 시작해서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인데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보면은 거의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어떤 배 위로 떨어진다든지, 인명을 살상하게 된다 했을 때는,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사건이 전쟁으로 어떤 치달을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제 정말 상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는 이 동북아는 화약고입니다. 말 그대로. 예. 그래서 북한의 도발은 분명하게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아주 중대한 도발 행위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또 미국하고 협력을 잘해서 이 북한의 도발이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위협이 아니고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드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세요? 연관이 돼 있죠. 어제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이것을 사드로 막아낼 수 있겠나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은 사드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답변이 있었고요.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사드를 들여오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뭐 이웃 나라인 중국이 좀 반대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압력,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물러서면은 우리는 뭐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그냥 완벽하게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국이라도 이 한국의 특히 정치권이 그 사드를 반대하고 있고 이 사드를 뭐 차기 정권에 맡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중국이라도 경제적인 압박을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압력을 조금 행사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이 막 지금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정치권 특히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좀 동일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해진 게 아닌 거라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자체도 차기 정권은 보관이 있다. 근데 그 보관이 과연 무엇인가? 이 오늘 조간신문에 그런 내용이 났더라고요. 아주 답답한 일이죠. 이 보관이 있고 차기 정부로 맡겨달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인데 이 동맹 관계인 상황에서 이 사드 배치가 일단 결정이 됐으면 그 과정은 솔직히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이미 합의를 했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는 빨리 배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을 위해서라도요. 이 배치하는 문제 가지고 질질 끌고 차기 정권에 넘겨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중국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우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빨리 배치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이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 한 포대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100발, 수백 발을 한꺼번에 쏘면 그것을 막아낼 길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그것처럼 답답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발 이상을 쏴도 그것은 전쟁입니다. 곧. 그러면은 우리가 사드만 가지고 막아내겠어요?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북한이 쏘는 그런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또 최초의 공격에 대해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북한의 그런 도발을 이제 억제한다는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반대하는 그 아주 괴이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술핵 배치는 어떻게 보세요? 전술핵 배치요? 저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 그러니까 미국이 배치하는 거죠. 미군이 배치하는 전술핵을 배치하면은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핵을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반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물질을 들여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다만 미군이 들여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범죄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경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겠어요?
경찰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를 우리가 또 범죄자를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경찰력으로 인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술핵이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술핵도 필요하다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협조하에 또 중국의 엄청난 또 그 저항이 있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드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로도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술핵 가지고. 예. 사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중국이 왜 반대하느냐.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 북한이 이렇게 계속 핵 실험하고 미사일 계속 실험하면 한국에도 전술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을 압박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그 신문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 탈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바른정당하고 연대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전 대표. 제가 김종인 의원께서 탈당을 진짜 할지 안 할지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은. 예.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은 그냥 또 패권주의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이것이 어떤 제3지대 또는 어떤 바른정당하고 어떻게 협력을 도모해 볼지 이것은 저는 사실 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의 김영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